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생님,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은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요? 글쎄요,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뽀송이였어요. 아, 뽀송이 하은이요? 네, 뽀송이 하은이요. 선생님, 제 이름 진짜 이쁘죠? 선생님, 저는 복졸이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복실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지금도 복실이 이름을 좋아하셔요. 얘들아, 아기 때 이름 너무 재밌다, 그치?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이 들리시나요? 이런 행복감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지난 방송까지는 아이들의 내면의 힘 7가지, 문제 해결력, 독립심, 집중력, 자율성, 자아존중, 사회성, 창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 힘들이지 않고 내면의 힘을 키우도록 도와야겠다는 중심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상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의한 요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노년기까지 나타나는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의 내면의 힘을 돕는 7가지 요소들의 영어 첫자를 조합해서 저는 피카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소개드렸던 피카소 7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는 2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다른 하나는 책임은 절대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넘어져도 누군가 물건을 거기에 갖다 놓았기 때문이다며 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서 넘어졌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어릴 때 경험의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어릴 때의 경험인 거죠. 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도 남을 탓하는 성격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힘을 인식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정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정신의 힘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아이를 관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이에 대해 기질이나 성향 등을 알아야 하니까요.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이를 끌어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각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발달 과정이 어떤가를 알고 발달 과정을 쫓아서 행동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가정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반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장난감만 원한다든지 한 달 동안 같은 동화책만 읽어달라고 한다든지요. 이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시면서 아이의 요구를 따라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때 필요한 것은 준비된 환경인데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흥미로운 자연 체험과 놀잇감,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예민한 관찰자여야 하고 아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령 아이에게 언제 글자를 알게 해야 하는지, 글씨를 쓰게 해야 하는지, 글을 알게 하기 전에 부모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즉, 아이가 글을 알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건물의 간판에 쓰여진 글자나 과자 이름과 그 외의 생활 주변에서 보여지는 글자들을 읽어주시고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글자와 국어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과정 없이 학습지를 활용한 주입식 글자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글은 알게 되지만 언어 기능의 습득과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및 총체적인 언어 교육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각적 분별과 들으면서 이해하는 청각적 분별을 경험하도록 도우면서 좋은 문학 작품과 시 등을 꾸준히 읽어주면 자연적으로 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성장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을 한 번 보고 어려움 없이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3번, 4번을 해야만 아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개인차죠. 우리는 아이의 개인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를 한다면 아이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으로 인한 무기력함은 청소년기에 분노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님의 관찰의 역할은 중요한 거죠. 2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아이의 행동을 허용해 주세요. 어른들은 아이가 반복하려는 깊은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똑같은 책을 몇 번이고 읽어달라고 하고 사용한 퍼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뇌가 발달하는 데는 자기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새 책을 읽거나 새로운 놀잇감을 하면 좋아하시지만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면 불안감을 갖거나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두뇌에는 신경세포를 둘러싸는
백색 지방질 물질인 미엘린이 있어요. 이 미엘린 수초는 뇌 속의 신경 섬유를 감싼 것으로서 전선의 피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리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것은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환경에서 받은 정보들을 다른 뉴런으로 잘 전달되게 돕는 거죠. 미엘린은 출생 이후 2년 이상 지나야 뇌 속의 모든 신경을 감쌀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세포가 이어진 모양이 비엔나 소시지를 닮았는데요. 70%의 악교 성분과 30%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미엘린은 뇌신경의 신경 신호 누수를 방지하고 신호 전달 속도를 수십 배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엘린으로 감싸지지 않는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에 불과하는 것에 비하여 미엘린으로 감싸진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속도는 시속 약 300m 정도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한 학습이나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할수록 해당 신경섬유의 미엘린 두께는 계속 두꺼워지며 일생 동안 미엘린은 뇌 섬유를 계속 감싸고 두꺼워짐으로써 신경 전달 속도 및 지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근거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은 배운 것을 반복하며 한없이 만족해 합니다. 즉, 두뇌의 발달인 거죠. 또 아이들은 반복을 즐기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내면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에 대한 유치원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만 3세, 우리 나이로 5살 아이가 있는데요. 3월 달에는 혼자 옷을 입는 것, 단추를 채우는 것, 지퍼를 끼워서 올리는 것을 못했어요. 아이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늘 도움을 청했죠. 그때부터 유치원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은아, 오늘은 선생님이 단추 3개를 채워줄 테니까 우리 하은이는 하나를 잠궈 보세요. 자, 이렇게요 하면서 방법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엔 4개의 단추 중 2개를 교사가 채워주고 2개는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기다린 거죠. 아이는 점차 채울 수 있는 단추 수를 늘려가더라고요. 지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지퍼 아래쪽 부분을 끼워 줄 테니까 지퍼를 올리는 것은 하은이가 해볼 수 있어요? 하며 반복해서 아이가 경험하도록 도왔더니 만 3세 아이들도 이제는 혼자서 힘들지 않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은 이렇게 아이의 독립심과 집중력, 자율성과 문제 해결력 등을 돕는 것입니다. 3번째, 적응력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실리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익이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당장 무엇을 배워서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육은 출생에서 성장까지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육은 성장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응은 무엇일까요? 적응은 한 정신적인 개체가
주위의 모든 것을 화합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잘 되면 인간이 성장했을 때 그는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평화롭게 느끼게 됩니다.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공간, 기관에 만족하고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2030년의 시대에 10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여건을 인정하는 것이 적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생물이나 자라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적응을 못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잘 적응하는 사람은 조화로운 발달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문화 속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이런 내면의 힘을 갖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건 나쁘고 이건 더럽고 저건 징그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찮고 하는 부모님의 판단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심하게 하는 사람을 아이와 함께 목격했다고 합시다. 이때 부모님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면서 보복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지? 급한 일이 있나?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위험해. 하지만 나는 안전운전을 하겠어. 라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의 안전한 미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아이의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 소개해 드릴게요. 1.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면 친구와의 놀이에서 나누는 대화와 사용하는 언어 등 긍정적인 행동과 언어인지, 부정적인 행동과 언어인지를요. 2.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관찰해 보세요. 이것은 아이의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반복 놀이를 지켜봐 주세요. 이때 참견은 하지 마셔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저기 있는 다른 동화책을 가지고 와봐. 지겹지도 않니? 맨날 그것만 하니?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을 안 하는 거야? 하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 사계절의 시골 체험을 오감으로 하게 해주세요. 자연의 변화는 아이의 내면 발달의 씨앗이 됩니다. 5. 동화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때 쉬운 유아음만 사용하기보다는 어려운 단어도 말해주세요. 이 5가지 활동들을 실천하시면서 귀여운 아이에게 네가 있어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해 라는 표현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환하게 웃는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축복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